자, 우선은, 자, 사장, 제목이 뭐예요? 사장. 전달합니다. 전달하는 무조건 시험이 나오죠, 그죠? 오늘 했던 내용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해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전혀 없어. 우선 듣고, 문제를 좀 이해를 하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달함수예요, 전달함수. 전달함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고, 여기 입력이 있어. 입력을 RS라고 하고, 출력을 CS라고 하고, 이 중간에 어떤 시스템 자체를, G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S 자체를 전달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5장에서도 배우겠지만은, 자, 이렇게 입력해서 막바로 이렇게 출력으로 가는 시스템 자체를 우리는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냐면, 게루포 시스템이래. 게루포 시스템. 맞아요. 개새끼 할 때 개짜 맞아요. 게루포 시스템. 그리고 오픈루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오픈루프 시스템, 게루포 시스템. 자, 그럼 봐요. 예를 들어 출력이라는 것은 CS라는 것은 입력에다가 뭐를 곱한 거하고 똑같냐면 GS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출력은 당연히 입력 곱하기 전달함수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이 GS 자체는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네. 예를 들어 GS라는 것은 RS분의 CS 자체가 이게 바로 GS야. 즉 오픈루프의 전달함수예요. 전달함수.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왜 RS의 약자가 뭔지 몰라. CS의 약자는 나도 몰라.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인풋 아웃풋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어공학에서는 그냥 여기 어떤 그 플랜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인풋 자체를 IS라 하고 아웃풋 자체를 그냥 CS라고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그 GS라는 것은 뭐냐면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율이야. 자, 우선은 봐봐. 뭐뭐에 대한 이렇게 되죠. 그죠? 뭐뭐에 대한, 즉 뭐야 이거? 전달함수라는 것은 입력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출력의 비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끝이야. 사장 다 배웠어. 이 내용이 끝이란 말이야. 근데 조건이 뭐냐면 초기값 자체를 배워놓겠다 이제. 과도현상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죠? 과도현상이 없는 상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는 게 이게 바로 전달함수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전달함수라는 건 뭐라고?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율 자체를 전달함수라 한단 말이야. 이게 사장의 내용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달함수에는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 형태가 있다 이 말이야. 형태. 한국말로 꼬라지가 있다 이 말이야. 어떤 형태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우선은 첫 번째가 뭐냐면 비례요소. 두 번째, 미분요소. 여기서는 V1, V2 돼 있나? 어디 그치? V1이 입력이고, V2 자체가 출력이야. 뭐 구하래? 뭐 구하라고? 전달함수 구하래. 그러면, 전달함수라는 건 뭐야? GS. V1분의 V2. 물론 V1이라는 것은 입력 전압이고요. V2라는 것은 출력 전압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요거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 C1, C2라는 것은 임피던스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1차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임피던스로 우선은 만들어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SC1분의 1. 여기는 SC2분의 1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흘러? 입력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출력 전류가 흐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 입력 전류라는 것은 어떻게 돼?
SC1분의 1 플러스 SC2분의 1의 전류가 흐르는 거 맞아요? 물론 이것은 용량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가 직렬로 돼 있는 거잖아. 그죠? C라인하고 직렬의 병렬의 직렬,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캐패시턴스에 대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출력은? SC2분의 1에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돼? 그래, 나가리. 그럼 이게 답이요. 근데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지? 우선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노란 것부터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노란 거, 서로간에 곱하고, S제곱. 맞나? C1, C2, SC2 플러스 SC1 이렇게 되네? 이게 돼요? 맞아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이게 나누기니까 곱하기를 붙이면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이거 곱하기 바꾸면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봐봐. 요거 한 개하고 두 개를 없앴어. 그럼 이 두 개가 없어지겠지. 맞아? 10초를 없앨게. 10초를 없애면 이렇게 없었지. 맞아? 그럼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건 뭔데? 남아있는 거. C1 플러스 C2분의 요거는 주로 자격증 시험에도 나오지만은 공무원 시험 문제 있죠? 이런 쪽에 출제되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볼까? 6번 볼까요? 1번 봅시다. 6번은 잘 봅시다.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P. 자, 문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 자, 줄 쳐봐요. 인가 전압에 의한 전류 I, 우선 거기 줄치 말고, 전류 I에 대한 출력 E0, 여기까지 줄죠. 전류 I에 대한 출력 E0. 줄쳐봐. 무슨 말이야? 저 사람 지금 뭘 받았냐, 여기? 전사람도, 인력 V1, V2, 또는 VI, V5가 없잖아. 근데 줄을 치니까 뭐라고 돼 있어? 즉, 전사람들을 구하라는 건데, 뭐를 구하냐면, 줄 쳤죠? 전류 I에 대한, 이 출력 E0의 전자. 즉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깍꿍, 여기.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입력 전압에 대한 입력 전압이야. 출력 전압이야. 전압 전압이었거든? 즉, 예를 들어,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전압이었어. 즉,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전압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입력이 뭐니? 입력이 전류고요. 출력이 뭐야? 출력이 전압이다, 이 말이야. 이해돼? 전압 비율이 아니고, 입력이 전류고, 출력이 전압이야. 그러면 봐봐. 전류보다 전압이 의미하는 게 뭐니? 뭔데? 임피던스잖아. 즉, 이 전달함수, 이 시스템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는데, 전달함수라는 게 입력분의 출력인데, 전류에 대한, 전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는 뭐 뺄 게 없는데,
SC분의 1밖에 없잖아. 그럼 뭔데 이거? SC분자 1이 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요소인데? 적분 요소. 오케이 바이? 이해돼? 오빠야 어려워? 힘들어? 내용 이해돼? 정말?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몇 가지 했어? 5가지 형태, 즉 전달함수의 형태 자체가 전체적으로 비례요소도 나올 수도 있고 미분 요소도 나올 수도 있고 적분 요소도 나올 수도 있고 일치한 지원 요소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이치한 지원 요소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전달함수 구한 목적이 뭔데? 오빠야, 분모가 영인 방정식 무슨 방정식? 속성 방정식이 뭐를 구하기 위해서? 극값을 구해가지고 극값이 좌방구에 있느냐 우방구에 있느냐를 보고 안정이냐 불안정이냐를 판별하고 허수축에 있으면 진동을 할 거고 실수축에 있으면 비진동을 한다. 이런 시스템을 뭐 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전달함수를 구한다 이 말이요. 오케이 말이? 자, 그 다음에 몇 번? 7번은 여기가 R1이고요. 여기가 R2예요. 여기가 SC분자 1이에요. 여기가 뭐 VI야, VI 맞나? VI. V1이야, I야? V1이네? 어쨌든 입력. 여기는 뭐지? 틀려요. 근데 요 시스템은 조금 복잡한 것 같네? 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자, 우선은 뭐를 구하라, 7번에 지금? 전달함수를 구하라, 이 말이야. 전달함수라는 게 뭔데? 입력에 대한 뭐의 비율인데? 즉, V1에 대한 V2의 비율을 구하자는 게 이 전달함수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복잡해. 복잡하면 뭐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 이렇게 되니까 복잡해. 입력 자체가 좀 속된 말로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를 그냥 A라고 하자. 그냥 A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입력 전류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출력 전류라고 하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입력이라는 것은 A 플러스 뭔데? 플러스 R2분의 입력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출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R2 곱하기 뭐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요 새끼는 뭐가 돼? 나가리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데? A를 구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러면 A를 구하면 어떻게 돼? 이 친구가 직렬이야, 병렬이야? 임피던스가 병렬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위에는 곱하고 밑에는 더하잖아. 그지? 그럼 100곱. 그지? 어떻게 돼? 여기서는 위에 곱하가 R1 곱하기 SC분자 1. 여기는 R1 플러스 SC분자 1.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SC를 곱할까요? SC를 곱하면 됩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RC R1C죠, 그죠? R1C S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까? 맞아요? 이것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A가 어떻게 돼? R1C S 플러스 1분의 R1 플러스 R2. 그래 뭐 R2.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되지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 전체를 한번 곱해볼까? 곱하면 어떻게 돼? R1 플러스 R1 R2 CS 플러스
자, 이게 있어요? 있어요? 사방이야? 이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어려운 거야? 그냥 통분하자라는 거잖아. 통분 언제 배웠죠? 우리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셋째 시간에 배웠잖아. 통분. 근데 내용은 안 물어보고 나한테 이거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나도 몰라. 이거는 나도 초등학교 야간 출신이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다. 어쨌든 뭐 복잡한 거는 단순하게 해서 다시 또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별표 한번 붙여봅시다. 8번 별표. 자, 8번 보면 그림과 같은 RLC 맵에서요, 입력 전압 EI, 출력 전류 I로 할 때에 전달함수를 구하래요. 자, 지금 근데 이 회로가 무슨 회로입니까? RLC 직렬회로죠. L이요. C고요. 그 다음에 전압 자체가 여기가 EI 쪽입니다. 줄 한번 쳐볼까요? 줄 한번 쳐봅시다. 입력 전압 EI, 출력량을 전류 I, 여기까지 줄 쳐봐. 즉 지금 GS 전달함수 구하는데 입력을 뭘로 돕게요? 전압을. 출력을요? 전류죠.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류를 입력으로 놓고요, 전압을 입력으로 놓고요, 출력을 전류로 넣었다 이 말이에요. 입력을 전압으로 놓고 출력을 전류로 놨습니다. 그러면 오빠야, 전압이고 전류야, 이게 임피던스야 뭐야 이게? 임피던스가 거꾸로 된 거지? 그게 뭔데 그게? 어드미턴스잖아. 자, 그럼 이 친구의 의미는 어드미턴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드미턴스라는 게 원래 뭔데? 어드미턴스라는 것은 뭐 임피던스분의 1이 어드미턴스 I요. 맞지요? 그러면 여장에서 간단한 거 뭐냐면 여기에서의 임피던스는 뭐야? R, SL, SC 분자 1이죠. 맞죠? 그럼 200에서 RLC 직렬회로잖아요. 이 친구는. 안 그래?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지? R 플러스 SL 플러스 SC 분자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다요. 끝났어요. 이게 답이야. 근데 1, 2, 3, 4 중에 없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여기 전체에다가 무엇을 곱했죠, 여기에? SC, 뭐라고? SC 자체를 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SC 하면 어떻게 될 거? 보자. 여기다 먼저 곱해볼게요.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LC, S제곱 플러스 RC, S 플러스 1분의 SC. 맞아요? 끝!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요거 봐봐. 이게 몇 차 지연 요소니? SL에 관련된 몇 차 방정식이야, 지금? 2차 방정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차 지연 요소지? 뭐라고? 2차 지연 요소지? 그럼 2차 지연 요소의 공식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봐. S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에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에 오메가 N의 제곱이 바로 2차 지연, 전달함수 중에서 2차 지연 요소의 꼬라지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어쨌든 RLC 직렬회로가 요 꼬라지가 이 꼬라지 아니야. 안 그래? 그래놓고 나중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요 제타 값을 구해야 돼요. 이 제타가 뭔데? 다른 말로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동비라고 해요. 제동비. 우리 2차 지연 요소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자,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2차 지연 요소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돼 있잖아. 그죠? 맞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S평면에서 극값 자체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에 있어요. 허수축에 있죠. 자, 요거는 만약에 야가 이런 파형이 있다면 이 제타값은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요. 나중에 이 제타값을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2차전은, 자, 여러분, 분모가 되는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 특성 방정식이지. 근데 특성 방정식 자체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라고 합시다. 어디에서 인수분해가 돼요.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근데 예를 들어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잖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안 그래? 그렇다 해줘. 그렇지?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다? 허수축이 아니고 실수축에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목표치를 넘어가지 않아. 여기 이것을 오버슈트라 한단 말이야. 오버슈트가 발생하지 않아. 오버슈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디에? 허수축에 있을 경우에야. 즉 무슨 말이냐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말, 이 새끼가 뭐가 있다는 말이야? 우리의 제의가 있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 여기에 제의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 실수축이 인수분해 된다는 말이야. 버블이 안 생겨, 오버슈트가 안 생겨.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허수축에 있어. 허수축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제타가 이렇게 되면 제타 자체는 1보다 큰 격이에요. 요것을 우리는 과제동이라 그래요.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족제동이라 그래요. 과제동.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과제동이냐 부족제동이냐 무슨 제동이냐 물어봐. 무슨 제동이냐. 그럼 만약에 선생님 왜 여쪽에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에? 여기에. 예를 들어 이게 뭐죠? 사인 코사인 축이잖아. 그죠? 요것을 우리는 예를 들어 요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파형 자체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잖아요. 그죠? 요런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 그래? 임계 상태라 그래. 임계 상태. 그래서 나중에 이런 2차 지연 요소 중에 이게 부족제동 상태냐, 과제동 상태냐, 임계제동 상태냐, 거기에 따라서 파형이 어떻게 돼? 이게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어디에 수렴하느냐, 어디에 발산하느냐,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나중에 요것을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무엇을 구한다? 아하, 제타값, 다른 말로 제동비를 구한다. 이 제동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동이다, 부족제동이다, 과제동이다, 임계제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 구하고 하는 게 뭐야? 이 회로에 뭘 구하라? 그렇지. 우선은 전달함수를 구하라. 우선은 전달함수를 구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이 정의부터 합시다. 임피던스로 이거 변화부터 합시다. 여기는 뭐야? SC 분자 1이고 여기는 SL, 여기는 SC 분자 1, SL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전달함수 GS를 구하라.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율을 구하라 이게. 우선은 여기 봅시다. 우선 입력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봐요. 전류 자체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흘러.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입력 전류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출력 전류는 어떻게 가냐면 야가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점프해서 이런 식으로 전류 자체 요 회로에서
자, 그럼 이 회로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선 볼까요? 입력은 어떻게 돼? SC분자 1 플러스 SL.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요. 출력은요? 출력을 한번 볼까요? SC분자 1에, 뭐예요? 여기도 SL.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 두 친구는 나가리. 어쨌든 거네. 그럼 똑같은 거보다 똑같은 거네. 그럼 답은 뭐야? 1이지? 맞아? 근데 왜 이게 아닐까? 이 말이겠지. 그럼 이 회로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고. 자, 여기 봐봐. 입력 전류가요. 이 SL에서 이렇게 흘러요. 요 SL에서. 출력 전류는요, 이렇게 흘러요. 그럼 요 SL에서 두 전류가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다른 방향으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C 브릿지 회로의 내용 자체는 뭐냐면 여기에서 회로 자체가 부딪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라는 게 바로 이 회로의 목적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가 방향 자체가 같으면 돼야 안 돼?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류가 여기서는 같지만 여기서는 같은 방향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떤 걸? 위에 걸 플러스 하든지 밑에 걸 마이너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 말이야. 어쨌든 간에 요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전체적으로 1 플러스 SC를 곱할까? 1 플러스 LC 결론은 뭐라고? 야를 마이너스로 하든 또는 야를 마이너스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라? 마이너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인데 그럼 야가 플러스 되면 야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되는 두 개가 맞아요. 만약에 야가 마이너스였으면 이것도 답이 되는 거야. 야가 마이너스 야가 플러스 답이 이것도 답이 되지만 야가 마이너스 야가 플러스도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호만 틀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새로가 있네요. 알트 능력이야. 전류가 흐르네. 우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전자람수를 구하래요. 이 전자람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류, 전압. 이중에 입력이 전류고요. 출력이 전압이에요. 그러면 이 회로에서 이 전자람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임피던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는 이것밖에 되있나? SC분자 1. 서로 간에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병렬이니까 위에는 곱하고 R 곱하기 SC분자 1. 여기는 R 플러스 SC분자 1이잖아요. 이거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SC를 곱할까? 뭐 RCS 플러스 1분의 R 이렇게 되네, 그죠? 그죠? 4번 몇 번? 그렇지, 2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어렵네. 몰라가죠, 11번. 12번은요. 그것도 모르겠어. 11번하고 12번은 안 풀어요. 풀까? 자, 우선 13번부터 17번 풀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13번 한번 더. 자, 13번을 한번 볼까요? 13번부터 한번 봅시다. 이해했습니까?
4, 5. 쉽지? 자, 이렇게 됐습니까? 문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면 되고? 그렇게 됐어요? 뭐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달하는 거 구하라는 거, 뭐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자, 이거 깎은 거죠. 미분을 몇 번 했니? 미분을 3번, 나쁘라고 변할 수 있었어. 있지? 미분 3번은 어떻게 돼야 돼? S의 몇 승? S의 3승. 소문자는 대문자, T는 뭐? 맞아요? 플러스 4에 몇 번 미분했어? 그럼 S의 몇 승? 소문자는 대문자, T는 S. 플러스 몇 번 미분했어? 한 번. 그리고 5에 뭐? S야? 소문자는 대문자, T는 S. 플러스 야는 자, 이제 뭔가 보여질 것 같아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뭐, CX가 출력이잖아요. 묶으면 어떻게 돼? 이해됩니까? 어렵지가 않잖아요. 자, 미분은 그냥 뭐, x 격분은 x분의 1, 그쵸?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전달합니다. x제곱 플러스, 어떻게 되냐. x 제곱 플러스 뭡니까? 2x x가 1이요? 자, 여러분들이 봅시다.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특성방정식. 이 전달함수의 특성방정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분모가 여기 방정식 무슨 방정식? 특성방정식이죠. 그럼 인수분해 하고 S 3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이 하나 더 돼요. 이렇게 된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0이 되려면 S는 마이너스 합도는 플러스 위에가 0이 되려면 S는 이렇게 돼요?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쵸? 요거는 극점이 의미하는 것은 개반, 0점이 의미하는 것은 쇼트 반락이죠? 그러면 S표면에서 그림을 그립시다. 이거는 이 친구가 극점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3에 있고요. 또 어디 있습니까? 2에 있잖아요. 그럼 야는 0점은요? 0점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선은 자, 근데 안정도를 판별할 때에 여기가 이 S표면에서요. 여기가 좌방구고요. 우방구죠. 하나라도 뭐가 있어? 이 친구에서는 뭐야 이거? 불안정한 시스템입니다. 모든 게 물론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만 실수축에 있으면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로 그리면 목표가 있다.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발산해요. 목표치에 도달 안 해. 우리 이걸 누리옵니까? 나옵니까? 누리요. 누리요? 총각표에 못 갔다 이 말이 그냥 더 지나가 버려. 실패야. 실패. 그죠? 0점은 작용을 안 해. 근데 봐봐. 분모 여행 방식이 무슨 방식? 특성 방정식에서 S제곱, S 상수인데, 하나라도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조건 무방도 있어. 무조건 무방도 있다.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하나라도 더 마이너스가 있으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불안정한 시스템. 자, 근데 여기 봐. 여기에 이건 불안정한 시스템인지 안정한 시스템인지 아직까지는 몰라. 분모가 여기 방정식, 무슨 방정식? 특성 방정식이야. 근데 우리가 2차까지는 했다면 했는데 근을 구할 수가 있는데 3차로 하니까 근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계산을 해야 돼. 그 계산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아주 쉬워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만약에 요게 없어. S3승, S2승, S1승이었어. 무조건 불안한 거예요. 무조건 앞에 산수가 다, 개수가 다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이게 있지. 뭐, 하나도 없으면 안 돼, 개수가. 5승이다가 어떻게 돼? 5승, 4승, 3승, 2승, 1승에 3승까지 개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볼 때에, 분모의 방정식에, 개수가 모두 존재하네? 그래. 두 번째, 부호가 모두 일치하네? 오케이. 여기까지는 보면, 안정하게 불안정하게 판별해. 물론,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야. 1차적으로 판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루스포비치법이라는 게 있다. 루스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안정도로 판별해요. 그거를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거는 그런 것들을 배우단 말이에요. 왜? 2차까지는 인수분해 되는데 2차 이상의 거는 인수분해하기 힘드니까 루스법으로 이 시스템이 그 자체가 어디 있는지를 판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특성도 얼마다? 그렇죠? 1, 그러고 마이너스 3인데 실질적으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고 어떻게 돼? 진동해야 돼? 실수축했기 때문에 진동 안 하고 막바로 뭐 한다? 발산한다 이 말이야. 10cm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 17번 볼까요? 17번에 전자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S제곱 플러스 2Z 오메가 N의 S제곱 플러스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 이게 몇 차 방정식이다? 몇 차 전자함수다? 2차 지연 요소다 이 말이에요. 몇 번? 2번이네. 그쵸? 제타는 뭐를 의미한다? 제동비. 밑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예를 들어 오메가 N이라는 것은 오메가라고 보면 돼. 오메가가 뭔데? 2파이 F. 그죠?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값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건 2파이 F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제동이 제타는 제타가 1부 같으면 뭐라고? 과제동. 제타가 0에서 1일 때 뭐? 부족제동. 제타가 1일 때 인계제동. 0일 때 뭐? 무제동. 봐봐. 어디 갔노? 왜 무제동인지 봐봐. S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에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에 오메가 N이죠. 무제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타에다가 내가 0을 집어넣게. 그러면 이 친구가 뭘로 변하니? 이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지? 이 꼬라지가
뭐 사인 오메가 t는 어떻게 돼요? 라프라스 변환하면 기억나요? 코사인 어떻게 돼요? 기억나요? 그래서 야들은 뭔데? 어쨌든 간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 그럼 야는 사인 코사인은 주로 어디에 있는 거야? 사인 코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그래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인하고 코사인은 허수축에 있잖아. 임계 상태에 있는 거거든. 무제도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여기다 뭐를 곱해? 익스프레션 마이너스 t를 곱하면 이쪽으로 갈 거고 익스프레션 플러스 t를 곱하면 이쪽으로 갈 거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진동하면서 줄어들 거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진동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고 지수함수를 곱하면 물론 이 지수함수가 들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L이라든가 T 자체를 시스템에다가 집어넣는다 이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 장의 라프라스 변환 자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건 모르고서 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으로 돌아가냐면 16번을 한번 봅시다. 16번. 자, 여기 볼게요. 자, 16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응답이. 전달함수 GS가 있고요. S 플러스 1분의 1인 지역에, 인디셜 응답을 보여줘야 돼요. 인력입니다. 출력입니다. 자, 깍꿍 응답. 사실 이거는 지금 5장이에요? 4장이가? 6장에 나온 내용을 미리 좀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들어 지금 그 입력이고요, 출력이고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S 플러스 1분의 1 적분 요소가 들어있네, 그지? 자, 근데 인디셜 줄 서봐. 인디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단위 계산함수잖아. 맞죠? 스텝 펑션, 단위 계산함수. 그쵸? 자, 그러면, 우선 이거 봅시다. 그럼 CS라는 것은 입력에다가 무엇을 곱한 거예요? 물론 GS가 요거겠지. 그렇죠? 출력이라는 것은 입력에다가 뭐를 곱했어요? 전달함수를 곱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응답이라는 거에 쪼그리기 쳤어요? 응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에 응답이라는 것은 라프라스 역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에서 예를 들어 응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응답이라 돼 있어? 임폴스, 인디션 응답이에요. 자, 예를 들어 입력 자체가요. 첫 번째,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 문제가 뭐냐면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 인디션 응답을 구하라, 그 다음에 속도 응답을 구하라, 가속도 응답을 구하라,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펄스를 라프라스 변환하면 뭐예요? 임펄스죠. 이걸 라프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1이잖아. RS에다 뭘 집어넣란 말이야? 1을 집어넣고 전달함수에다가 뭘 빼?
이걸 전달함에다가 이를 곱해가지고 라프라스 역분하라는 게 인버스다. 그럼 인디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유티죠? 뭔데 이게? X분의 1이잖아. 즉 뭐냐? 인디션 응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RS에다가 뭐야? X분의 1을 GS 즉 S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가지고 그 곱한 것을 다시 뭐하라? 라프라스 역변하라 이 말이에요. 속도 응답은 가속도 응답은 응답은 이렇게나? 맞나? 아니 2팩토리 하니까 2집이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정해봅시다. 16번에 CS RS분의 GS 자체를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무슨 응답? 그래 이걸 인디션 응답.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달함수는 x 플러스 1분의 1로 되어 있어. 이게 CS야. 그래서 응답을 해라. 응답. 그래서 CT를 소화하라 이 말이 인디션 응답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걸 라프라스 변화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우선은 포브 형태가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이제 암시 정도 하자. 많이 했잖아, 그지? 이렇게 되잖아. 계산해봐. 이게 나오잖아.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똑같이 그죠? 응. 맞죠? 자, 그러면, 야는 무엇을 라프라스 변화하는데? 야는요? 이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그럼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가 얼마냐면 1이 야가 근데 이렇게 써요. 몇 차 지연이야? 1차 지연. 왜? C에다가 0을 집어넣어봐. 2의 0은 얼마인데? 1이야. 여기는 뭔데? T가 무한대인 상태잖아요. 그 P에다가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뭔데? 0이니까. 1차 지연. 이렇게 말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6장에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을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있어. 시를 봅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고상지 전달함수에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여기가 인력이고요. 여기가 출력이에요. 여기가 인력이고, 여기가 뭐라고? 출력인데, 자, 우선은 항상 뭘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C를 기준으로 하세요. C가, 컨덴서가 출력에 있으면 무조건 적분기, 입력에 있으면 미분기 끝. 선생님 C가 좀 밑에 있으면 밑에 있으면요 상관없어. C가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어. C의 위치가 선생님 C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거 없어. 어쨌든 C를 기준으로 해서 C가 출력에 있으면 뭐? 적분기, 입력에 있으면 미분기. 이거 알아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 적분기를 다른 말로 보상기가 좀 반대라고 보시면 돼. 미분을 보상하는 게 적분기란 말이야. 그럼 양은 어떻게 되죠? 양은? 이해돼? 보상기가 좀 반대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분을 보상한다고 적분기일 수 있겠지. 적분을 보상한다는 뭐야? 미분기겠지. 요 개념이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미분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야 시스템이, 전달하는 수가 있어. 전달하는 수가 있어. 적분기는요, 어떻게 어떤 게 커? 각도가. 이 각도 여기 보면 이 각도 있죠? 이게 셀타 1이라고 셀타 2라 합시다. 셀타 1이라고 셀타 2라 합시다. 자, 그러면 야는 셀타 2가 더 커요. 셀타 1보다. 여기는요. 셀타 1이 셀타 2보다 더 커요. 미분기. 각이 크니까 밑에 여기는 야가 더 커. 각이. 미분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게 야가 적분기는 밑에가 크고 미분기는 위에가 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응. 미분기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냥 각이 커. 여기 밑으로 내릴까? 각이 마이너스 되겠다. 예를 들어 봐봐. 여기 각이 예를 들어 50도야. 여기 각이 30도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양이 어떻게 돼요? 30 빼기 50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는 적분이야. 이해돼? 이해돼?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개념이. 자, 우선은 봅시다. 문제 다시 한번 여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달할 수가 있어요. 보상기에 전달한 수입니다. 자, 우선은 또 여기 됐네. L이 말하면 뭐예요? 진상, 지상이라는 게 있거든? 진상이라는 것은 뭐가 빠를지. 자, 봐봐요. 진상 보상기가 무엇이냐? 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 전달을 한번 봅시다. GS. 일 플러스 뭐예요? 불러봐. 1 플러스 T, S. 여기에는 1 플러스 알파 TS예요? 맞아요? 이럴 때, 진상 보상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미분은 지상, 적분은 진상. 전류를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진상 보상기가 되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돼? 자, 우선은 요걸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S라는 게 원래 뭐를 알고 있어? S라는 게 뭐였지? S라는 게 제오메가 맞아요? 그럼 이 친구를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야. 1 플러스, J, 오메가, T. 맞아요? 1 플러스, J, 오메가, 알파, T.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내가 그림으로 그려볼게. 자, 봐봐. 쉴 쓰고 뭐지? 허쓰고, 쉴 쓰고, 허쓰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실수, 여기가 1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오메가 t예요. 맞아요? 이거 똑같이 그릴 거예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오메가 알파 t예요. 맞아요? 여기가 뭐냐면 세타 1이고 뭐예요? 세타 2가 합니다. 그럼 진상고상비라는 것은 미분기가 돼야 되는데 진상고상비가 되면 미분기가 돼야 되죠. 그럼 어떤 게 더 커야 돼? 커야 되죠? 맞아요? 그럼 봐봐. 야가 커야 되고 야가 작아야 되겠죠. 각도가. 그쵸? 그럼 봐봐. 각도가 야가 어차피 오메가 t 여기도 오메가 t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이게 1이라고 알파야. 알파가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응? 야가 크려면 요게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요게 어떻게 돼? 이렇게 각도가 커져야만이 야가 각도가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럼 알파가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지. 계속적으로 커져야만이 커지면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가 커지지. 그럼 야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각도가 1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 걸 알아야 되는데 진상고상비라는 것은 뭐다? 미분기를 말하는 거다. 그럼 미분기라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 위의 각도가 더 커야 된다. 위의 각도가 크려면 X에다 뭘 집어넣어? J오메가 그림 그려버리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1 여기가 알파 오메가 t 여기는 1 여기는 오메가 t 세타 1 세타 2 그래서 뭐가 더 커야 돼? 세타 1이 더 커야 된다 이 말이야. 세타 1이 세타 2보다 커야 된다. 왜? 진상고상이라는 건 미분기니까. 미분기는 분모가 커야 된다. 각도가 크려면 어차피 이 친구 두 개는 똑같으니까 야가 어떻게 돼야 돼? 계속적으로 커져버리면 각도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각도 자체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1보다 뭐가? 알파가 1보다 커져야만이 위의 각도가 커지고 위의 각도가 커진다라는 게 미분기고 이 미분기라는 게 바로 뭐다? 진상고상비다 이 말이에요. 적분보상비, 진상고상이 같은 말이에요.